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2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환경을 정리하고 가시죠. 한눈에 손에 잡힐 겁니다. 내 손 안에 들어오면 시장 흔들림 따위에는 우직하게 필터링을 하면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금요일날 대한민국 증시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흔들거렸죠? 미국 증시는 목요일날 기준, 그 다음날 기준 살짝 반등 나왔지만 상당히 불안했었어. 미디어가. 가격 또한 빠졌었어. 주식시장에 한국, 미국, 유럽, 일본, 중국, 전세계 증시의 약세, 코인 시장의 약세, 원화 가치의 하락, 신흥국 통화의 약세, 달러의 강세, 국채금리의 상승이었다는 거죠. 그 다음날 찔끔 미국 증시의 반등이 나오면서 살짝 지표가 엇갈리긴 했으나 미디어상을 통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물가 상승 압력이 올라가고 있다. 금리 인하 시점, 불확실성 커졌다. 페드, 인플레 완화 진전이 부족하다. 금리 인상 가능성도 시사하였다. 5월 FOMC 의사록에서 여러 위원 추가 긴축 의향을 언급하였다. 자, 그러면서 미국의 PMI, 서비스와 PMI 지수가 25개월 만에 최고치이다. 금리 인하 기대 더 낮아졌다. 이걸 명분으로 해서 시장이 하락을 하였다. 자, 그러면 한마디로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가 코로나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쭉 치고 나가요. 0.75, 0.75. 자이언트 스텝이었죠? 베이비, 빅 스텝을 넘어선 0.25, 0.5를 넘어선 0.75. 자이언트 스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 2월, 3월 0.25, 0.25. 그리고 동결에 들어가죠. 한 번 더 올리고 동결에 쭉 들어갑니다. 정리를 하면 급하게 올라가다가 2023년 2월, 3월 요 금방이죠? 요때 기준으로 해서 완만해집니다. 그러면 이때 전세계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자, 보시면 미국 나스닥 주봉입니다. 2023년 2월로 가볼게요. 이때죠? 1월, 2월 이때입니다. 증시가 자이언트 스텝 이후에 완전히 박살납니다. 그쵸? 요렇게 가팔르게 올라갈 때 완전히 박살났어. 실물경제도 박살이 나죠? 그 다음 2월, 3월 완만해지기 시작하죠? 0.25 그리고 완만해지면서 동결될 그 기점입니다. 그때 2월, 3월이 여기 이 라인이에요. 자, 보시면 눈으로 확인 가능하죠? 2월, 3월이 이 라인입니다. 바로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완만해지는 구간 동안에 이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금리가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1년이 넘는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이 안에 중동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그리고 중국 경기 부동산 공포,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연준 위원들 여러 인사들이 나와서 금리 올릴 거야. 아니 내릴 거야. 아직 물가를 좀 더 봐야 돼. 이렇게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나가면서 결국 그들이 행동했던 액션은 뭐였죠? 동결이었습니다. 동결되는 구간 동안에 이렇게 상승해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동안에도 이미 수십 번, 한 100번에 가깝게 미디어를 통해서 흔드는 작업이 진행됐었죠. 하지만 시장은 상승으로 나왔어. 중국 경기가 무너진다. 중국이 경제가 박살날 수가 있어.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도 무너질 수가 있어. 그러면서 금리를 더 올릴 거야, 내릴 거야. 하지만 결국은 이렇게 나갔다는 거.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코인 시장을 한번 봐볼게요. 코인 시장 또한 위험자산 또한 마찬가지였다는 거. 얘 또한 2월, 3월 기준적으로 똑같죠? 나스닥 차트와 똑같은 흐름입니다. 이때가 바로 2월, 3월 보이시죠? 밑에 보일 겁니다. 여기 2월, 3월 맞죠? 그럼 뭘까요? 계속 헷갈리는 이슈를 던져 올릴 거야, 내릴 거야. 하지만 이들이 행동했던 액션은 동결이었다. 여기에 최대 기회가 있는 겁니다. 물론 찔끔 내릴 때는 괜찮을 수 있어. 물량을 소화하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지만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빨라질 때 이때는 무척 위험합니다. 아시겠죠? 여기에 미디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이슈와 안 좋은 이슈가 동시에 나올 때, 헷갈리는 이슈가 나올 때 지금 이 상승은 개인 투자자가 이끌지 않았다는 거. 그들 간의 세력들과 기관들 간의 손바뀜이 일어나면서 상승으로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개인들은 참전이 되지 않았어요. 멍하니 쳐다만 보고 있었다. 금리 인하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시장의 기회가 한참 많이 남은 겁니다. 아직까지 도착해야 될 2024년 그 기준점 상당히 많이 남았다는 거죠. 시장이 버블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환경, 고점을 뚫고 간다는 그 환경 안에서 셀트리온이 세 번째 폭등 구간을 만날 확률이 높다는 거.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이 기준점에 셀트리온의 1차 목표가
저는 기대해 봅니다. 실적이 매출액, 영업이익, 순위 내년에는 더 좋죠? 그 기준점을 기다려 본다는 겁니다. 자, 금융시장의 환경이 정확하게 한눈에 들어오시죠? 전 세계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 증시에서, 대한민국 자산시장에서 금융 전문가가 이렇게 한 손 안에 그림을 눈에 귀에 꽂히도록 정리할 수 있는 자료를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에 꼽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시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 있어야 또한 나 또한 흔들거리지 않고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금요일날 기준으로 해서 1.96, 제약은 1.29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의 차트를 보면은요, 상당히 18만원을 깼죠? 요 상태예요. 확대를 조금 해볼게요. 그쵸? 역시나 변함없이 여기서 데리고 놀고 있어. 참 깝깝해. 얼마나 지치게 만듭니까? 얘네 작업 뻔해. 요렇게 데리고 노는 거야. 몇 년을, 한 1년 가까이 이제 데리고 놀고 있죠? 이 긴 기간 동안 몇 년의 박스권, 그리고 최근 들어서 2024년 이후에 힘 빼기 전략, 그리고 끌어올릴 겁니다. 얘네 작업은 똑같아요. 숫자 찍기 전까지. 그것만 지켜보면 돼. 숫자 찍잖아요. 찍으면 가는 겁니다. 그게 다가오잖아요. 성장이 멈춰졌다가 다시 성장폭이 나오는 그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죠. 셀트리온의 자사주 신청 내역입니다. 장중 2만 주 신청해서 6,900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18만원 언저리이죠. 자, 그러면서 호가창도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UBS와 신한이 주가가 하락할 때는 늘 등장해서 지들끼리 그 창고를 통해서 끌어모은 다음에 밀어버리죠. 그쵸? UBS와 신한. 최근 들어서 UBS가 많이 보이네요. 삼성도 맨날 보이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들의 창구는 개인 창구, 차명, 거길 통해서 플러스가 나올 확률이 높겠지요. 외국계와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개인 창구를 통해서 22만 6천 주. 그쵸? 밀 때는. 외국인과 기관은 11만 주, 기관은 12만 주. 똑같아요. 밀 때는 이 모습이야. 자, 그런데 이게 또 바뀔 겁니다. 어느 한순간. 그래서 수급은 창구만 합니다. 데리고 놀다가 개인 창구, 외국인 창구, 기관 창구를 통해서 데리고 놀다가 몇 년을 데리고 놀다가 숫자를 찍을 때가 되면 결국은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플러스가 들어왔다. 다 그들 창구이다. 이름만 바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금융투자는 9만 7천 주, 투시는 6,200주 매도, 사모펀드는 3만 2천 주 매도, 연기금은 7,800주, 보험과 기타 금융은 340주, 180주, 거래량이 48만 7천 주. 그다지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실적에 대한 폭발적인 성장, 그리고 이제 모멘텀이 다가오는데 셀트리온 소정진 회장이 유럽 제약사 인수 이 이야기까지 했었죠. 그리고 숫자가 다가오는데 대형 이벤트와 모멘텀을 실적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렇게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셀트리온은 못 가. 셀트리온 안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끌어올립니다. 미친 듯이. 한 3, 4년 절고 1년 동안 미친 듯이 끌어올리는 그게 셀트리온의 지난 모습이었죠. 허나 이제 이게 지금 나오는 앞으로 나오게 되는 상승에서는 공매도가 떠나가는 거겠죠. 그럼 뭐죠?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과 함께 안전하게 시장과 함께 그러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려 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길을 흔들거리지 말고 가시면 됩니다. 셀트리온,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유럽에서 첫 허가, 우위를 선점한다. 옴디클로, 퍼스무버 지위를 확보하였다. 5조 규모 글로벌 시장의 공략에 속도를 낸다. 1세대는 램시마, 허주마, 트룩시마. 2세대는 램시마에서 진펜틀라, 얘가 국복집 시장이죠. 그리고 유플라이마, 베그젤마. 두 번째 성장을 담당합니다. 그 가운데 낀겨오는 스텔라라, 아일리아, 졸레어, 프롤레어, 악템나. 셀트리온은 우리 길을 갑니다. 사실상 99.9999 정해진 길입니다. 흔들리는 건, 지치는 건 내 마음뿐이죠. 근데 그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의 대체장고는요, 금요일 기준이죠. 24,000주 늘어서 571만 주. 공매도 누적장고 또한 찔끔, 정말 찔끔 늘어서 150만 주 부근입니다. 자, 결국은 보시다시피 펀더멘탈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에 대한 성장폭만 나온다고 한다면 이제 주가는 반영, 그걸 공매도가 작업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반부에 코인, 넥스트 머니, 4차 산업 혁명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넥스트 패러다임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났죠. 즉 코인에 대한 폭등이 나왔죠. 그리고 현재 승인 나오고 나서 조금 에너지 응축 기간을 거치고 나서 다시 한번 폭발이 나올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엄청난 메가 패러다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바로 코인 혁명입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환,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상품, 요게 CBDC, 센트럴뱅크 디지털 커런시, NFT, RWA, STO, 투자하고 있는 각종 코인과 토큰들, 이걸로 에너지가 전이가 됩니다.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성장합니다. 10년 기준 1000배, 최소한 수백 배를 목표로 합니다. 이제 알트코인에 대한 버블이 올 겁니다. 그 파급이 무척 셀 거라는 거. 아직 상승폭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죠? 또 폭발하고 나서 들어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선점하시길 바랍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동행하면서 파급이 무척 클 거라는 거. 코인 시장을 투자하냐 안 하냐, 조금 빨리 시작하냐 안 하냐, 선점하냐 안 하냐, 이거에 따라서 다음 운명이 결정됩니다. 에코프로 BM을 제가 상장하기 전에 발견했었죠. 그거 상대도 되지 않는 엄청난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함께 동행하면서 멤버십에서 제가 지금 셀트리온 주주분들과 함께 정말 깊이 있고 최고의 영상들로 4차 산업혁명과 매크로 경제와 세상의 흐름과 블록체인이 진짜 뭔지, 왜 2008년도에 블록체인이 나왔는지 전반적인 섹터를 총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만족하고 계시죠. 참여하셔가지고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최고의 영상들을 꼭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기연이라고 하죠. 10년간 1000배, 수백 배라고 한다면 기연 아니겠습니까? 기연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멤버십에는 최고의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